안녕하십니까. 뚱냥실경입니다. 정부가 26조 원의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알아서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월소득 385만 원이 넘어도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예외 조건. 언론이 절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 그 1%의 비밀을 오늘 우리 손으로 직접 찾아낼 것입니다. 오늘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숨겨진 실탄 두 가지를 확실하게 쥐어드릴 테니까요. 먼 옛날 끔찍한 가뭄에 시달리던 왕국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곡단을 열어 백성을 구하겠다 선포했고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구휼미를 받을 자격자의 명단은 오직 왕궁의 학자들만 아는 고대 문자로 빼곡히 적힌 단 한 장의 두루마리로만 존재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저걸 어떻게 읽어라며 지레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글자를 해독하고 규칙을 파악해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찾아내 굶주림에서 벗어났습니다. 임금은 모두에게 기회를 줬지만 결국 쌀을 얻은 자와 굶주린 자를 가른 것은 읽어낼 능력의 차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26조 2천억 원짜리 현실입니다. 정부는 중동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고 그중 4조 8천억 원을 풀어 약 3,580만 명에게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치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격 기준이라는 것이 바로 저 옛날 이야기 속 읽기 어려운 글씨로 쓰인 명단과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그저 소득 하위 70% 하는 막연한 제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암호 같은 명단을 완벽하게 해독해낼 것입니다. 이 거대한 현금살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설계도부터 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그 불길은 지구 반대편 우리 동네 마트 물가까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월급은 제자리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살인적으로 오르니 실제 소득은 매달 갉아먹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며 26조 원대 추경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그중 핵심인 고유가 민생지원금은 국민 70%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연봉 계약서나 월급 명세서부터 떠올립니다. 아, 나는 1인 가구인데 월급이 385만 원이 넘으니 해당 없겠네 라고 단정하고 뉴스를 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설계자들이 가장 원하는 가장 순진한 반응입니다. 정부가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통장에 찍히는 월급 액수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라는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월급이 똑같은 두 사람이 있어도 내는 건강보험료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금제와 같습니다. A와 B 두 사람 모두 월 5만 원짜리 요금제를 쓴다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B는 부모님과 함께 쓰는 가족 결합 할인을 받고 있어서 실제로는 3만 원만 냅니다. 통신사가 고객의 통신비를 판단할 때 명목상 요금제인 5만 원이 아니라 실제 납부액인 3만 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부의 시스템은 월급 400만 원이라는 숫자 대신 부양가족 공제 등으로 더 낮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실제 납부액을 보고 이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겠군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똑같은 월급을 갖고도 누구는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결정적 차이가 바로 이 건강보험료라는 숨겨진 기준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팩트를 연속으로 확인하며 우리의 이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추경의 총규모는 26조 2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전부 현금으로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유가 민생지원금 예산은 정확히 4조 8천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돈을 약 3,580만 명, 즉 대한민국 국민의 70%에게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둘째, 그래서 내 소득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 건강보험료 기준을 월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1인 가구는 385만 원, 2인 가구는 63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주목할 점은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1,000만 원에 가까워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사실상 어지간한 중산층까지 모두 포함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셋째, 지급 방식과 시기입니다. 전액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소비를 유도하고 기초수급자 등 행정 데이터가 이미 확보된 취약계층은 4월 말부터 우선 지급됩니다.
우리 같은 나머지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기준 산정 절차를 거쳐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의 대규모 현금 지원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팬데믹 당시 미국은 전 국민에게 수표를 직접 발송했고 일본 역시 비슷한 방식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방식이 유독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라기보다 정보를 찾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정교한 필터 역할을 하도록 의도된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설계의 가장 무서운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10만원, 60만원의 단맛에 취해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26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푸는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국채 발행 없이 추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세금이거나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지금 당장 60만 원을 받는 기쁨에 안도하는 사이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내 자산의 실질 가치는 100만 원이에요. 원 200만 원씩 녹아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저 옛날 이야기 속 임금이 사실은 백성들의 곳간에서 몰래 쌀을 걷었다 나눠주며 환호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더 큰 손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정교한 심리적 수법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묘하게 설계된 시스템에 어떻게 반격해야 할까요? 포기하고 외면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실탄을 장전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실탄은 공격입니다. 나는 안 되겠지라는 패배주의를 버리고 5월이 오기 전에 나의 자격을 미리 판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더 건강보험 앱에 접속하십시오. 보험료 조회 납부 메뉴에 들어가 최근 3개월치 나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십시오. 자,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내 월급이 390만 원이라 1인 가구 기준인 385만 원을 넘어 탈락이라고 단정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내가 만약 소득 없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내 건강보험료는 월급 380만 원을 받는 다른 1인 가구 직장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곧 발표할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표의 커트라인이 월 14만 원인데 내가 확인한 실제 납부액이 13만 8천 원이라면 월급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5분의 확인 작업이 누군가 놓쳐버릴 60만 원을 우리의 지갑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실탄은 방어입니다. 이런 대규모 현금 지원 정책이 발표되면 가장 먼저 활개치는 것이 바로 스미싱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은 정부 지원금 신청 대행, 자격 확인 바로 가기 같은 교묘한 문구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보내는 문자는 기획예산처, 주민센터 등 공식 기관명을 사칭하고 신청 마감 임박 같은 문구로 우리의 불안감을 자극하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URL 주소 또한 govkr이 아닌 gov-24.co처럼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모든 정부 지원금 신청은 정부24 같은 공식 앱이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정부기관은 절대 문자 메시지로 개인 금융정보나 비밀번호를 묻지 않으며 수수료 면목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100% 사기입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60만 원을 받으려다 600만 원을 잃게 되는 지름길이 열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눈앞에 60만 원을 받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꿰뚫어보고 그 규칙을 역이용해 내 권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독한 저 옛날 이야기 속 읽기 어려운 명단을 스스로 읽어내는 능력, 바로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정부 지원금, 우리는 꼼꼼히 챙겨야 할 권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큰 위기를 가리는 진통제라고 보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지성의 집단적 교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뚱냥실경이었습니다.